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계절 내내 맑고 차가운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도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면 산등성이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바람에 일렁이는 참으로 정겨운 풍경을 자랑하는 산골이었지요. 아침 일찍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면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밭으로 나가 구슬땀을 흘렸고 저녁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옛 마을이었습니다. 이 맑은 산골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흙담으로 정갈하게 둘러싸인 작지만 아주 따뜻한 초가집이 한 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언제나 구수한 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엌의 따뜻한 부뚜막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으며 갯마루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습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참으로 아늑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였답니다. 마당 둘레에는 키가 큰 감나무 여러 그루가 심어져 있어 늦가을이 되면 주황빛으로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동네 참새들의 훌륭한 놀이터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고운 악기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져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려 은빛으로 반짝였고 화로에는 군고구마가 달콤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품고 있는 이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심성을 고스란히 닮아있는 듯한 정겨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정겨운 초가집에는 마음씨가 이른 봄의 새싹처럼 여리고 순수한 18살의 어여쁜 소녀 연희가 늙으신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고운 것은 물론이고 성품이 무척이나 다정하고 예의가 발라서 동네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참으로 착한 아가씨였지요. 그녀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당의 풀꽃들은 꼿꼿이 생기를 되찾았고 집안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저토록 효심 깊고 참한 아가씨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연희를 친딸처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연희의 손재주는 온 마을을 통틀어 아주 빼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그녀가 배틀에 앉아 조심스럽고 민첩하게 시를 짜기 시작하면 어느새 거친 무명실이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고운 천으로 탈바꿈하곤 했습니다. 들판에서 흔하게 꺾어온 억센 풀잎조차도 그녀의 가녀린 손끝을 거치면 튼튼하고 쓰임새 좋은 바구니로 변하는 마법 같은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지요. 뛰어난 솜씨를 가졌음에도 연희는 뽐내는 법 없이 자신이 정성껏 만든 아름다운 물건들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용히 나누어주며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이 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녀는 전혀 힘든 기색 없이 늙으신 부모님의 낡은 옷을 지으며 행복하게 미소 짓곤 했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면 연희는 가장 먼저 우물가로 나가 밤새 고인 맑고 차가운 물을 길어 텃밭의 푸른 채소들에게 넉넉히 뿌려주며 하루의 첫 일과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늙으신 부모님이 드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죽을 정성스럽게 끓여내는 것이 그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깨어나시면 연희는 밝은 얼굴로 무난 인사를 올리며 어젯밤 꾸신 꿈 이야기나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정하게 나누며 밥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일상은 연희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 어떤 훌륭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가끔 장날이 열리면 연희는 어머니와 함께 읍내 장터로 나가 자신이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곱게 짠 무명천과 들에서 캔 나물들을 아주 정갈하게 늘어놓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녀의 천은 올이 바르고 무늬가 예뻐서 장터에 내놓기가 무섭게 읍내 사람들에게 금세 팔려나갔고 상인들은 연희의 부지런함과 고운 솜씨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번 푼돈으로 연희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달콤한 엿이나 어머니가 덮으실 따뜻한 솜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딸의 착한 마음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당에 복숭아 나무에 연분홍빛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산새들이 짝을 찾아 즐겁게 지저귀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자 읍내와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혼사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18살이나 되었으니 이제 훌륭하고 착한 총각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마을 아낙네들 역시 저마다 좋은 혼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주 안채를 들락거렸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이 혼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자신이 떠나면 늙고 병약하신 부모님은 누가 돌보아 드릴까 하는 깊은 걱정에 사로잡혀 남몰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차가 훌쩍 넘은 이웃 고을의 권세 높고 부유한 관리가 연희의 참하고 지혜로운 소문을 우연히 전해 듣고는 자신의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겠다며 갑작스럽게 혼담을 밀어붙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리는 이웃 고을에서 엄청난 토지와 재물을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으나 그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성품은 이미 온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악명이 자자한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값비싼 예물들이 연희의 집마당에 가득 들어서며 무력 시위를 하듯 혼인을 강요하자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평생을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온 연희의 부모님은 그 흉악하고 권세 높은 관리에 일방적인 요구를 감히 거절할 방도가 전혀 없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늙은 두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키운 맑고 고운 우리 딸을 어찌 호랑이 소굴이나 다름없는 그 무서운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있겠느냐며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고 어머니는 알아누워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혼담을 거절할 경우 그 악독한 관리가 어떤 억지 죄를 씌워 이 늙은 부모를 감옥에 가두고 밭을 빼앗을지 몰라 부모님은 캄캄한 절망의 댐에서 허우적거리며 깊은 한숨만 푹푹 쉬어야만 했습니다. 방박된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던 18살의 어린 연희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부모님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무거운 근심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었기에 홀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 역시 그 관리가 얼마나 매섭고 차가운 사람인지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정든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무서운 곳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겁이 나고 숨이 막힐 듯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신 때문에 옥살이를 하거나 길거리로 쫓겨나는 끔찍한 일은 결단코 막아야만 했기에 연희는 두 주먹을 꽉 쥐고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며 슬프고도 위대한 결심을 굳혀야만 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연희는 억지로 화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슬픔에 잠긴 부모님의 늙고 거친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쥐고 차분하고 의젓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셔요. 그분께서 권세가 높다 하시니 제가 시집을 가면 우리 집안에 더 이상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부모님께서 험한 일을 당하실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연희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자신이 어떤 가혹한 고난을 겪더라도 늙으신 부모님의 평안과 가족의 명예만큼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천지신명 앞에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은 연희의 그 갸륵하고 의젓한 속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힘없는 자신들을 탓하며 딸의 곁에서 그저 미안하다. 몹쓸 부모를 만나 내가 큰 고생을 하는구나 라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의 눈물을 소매로 부드럽게 닦아드리며 이승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인연의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부디 저를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옵소서 라며 끝까지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눈물 젖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어쩔 수 없이 연희의 혼일 날짜가 빠르게 확정되었고 가난한 초가집은 억지스러운 혼례 준비에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일 날짜가 정해진 후 연희는 정든 초가집을 영원히 떠나기 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부모님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고 배불리 보내실 수 있도록 땔감을 산더미처럼 모으고 낡은 지붕의 짚을 엮어 보수했습니다. 또한 뒷마당의 장독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어머니가 오래도록 두고 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맛있는 장아찌와 밑반찬들을 정성껏 가득 채워두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집안의 온기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포근하게 품어준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당의 흙냄새와 풍경을 두 눈과 가슴 속에 깊이 새기려 애썼고 밤이 되면 홀로 숨죽여 서러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맑고 정겨운 초가집에 따뜻한 온기를 뒤로한 채 차갑고 낯선 관저로 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매 순간 숨통을 조여오는 듯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기에 그녀는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밤마다 배틀에 앉아 혼수 대신 가져갈 무명천을 짜면서 연희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서 빨리 지나가고 오직 우리 부모님만큼은 어떤 핍박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연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눈물 자국을 말끔히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연하고 침착. 드디어 혼례의 날이 밝아오고 이웃 고을에서 온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꽃가마가 거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산골 마을 어귀로 요란하게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집 밖을 나와 가마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가 밤새 눈물로 한 땀 한 땀 지어주신 고운 혼례복을 입고 마당에 서서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라도 되듯 땅에 엎드려 길고 긴 큰절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차올라 부모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연희는 애써 입술을 꽉 깨물며 늙으신 부모님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우물가에 모여 눈가를 훔치며 저 착한 아이가 제 부모 살리겠다고 호랑이 아가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하며 연희의 갸륵한 희생과 기구한 운명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가마꾼들의 우렁차고 거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연희는 창문 틈으로 멀어지는 고향 집의 낡은 지붕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속으로 부디 우리 부모님께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을의 정겨운 시냇물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낯선 길로 접어들수록 연희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자신이 겪게 될 어떤 고난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하고 강인한 결의가 단단하게 맺히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가마를 타고 훌쩍 떠나버린 뒤 산골 마을의 초가집은 마치 하늘의 따뜻한 봄볕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처럼 무겁고 쓸쓸한 정막 속에 깊이 잠겨버렸고 부모님은 빈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닦으며 들려오던 연희의 맑고 고운 콧노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마당을 쓸어내리던 경쾌한 빗자루 소리도 완전히 사라지자 집안의 모든 활기가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듯 했습니다. 따뜻했던 부뚜막의 온기도 차갑게 식어버렸고 부모님은 끼니를 걸으며 밤마다 갯마루에 걸터 앉아 이웃 고을 쪽 캄캄한 하늘만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며 우리 어린 딸이 어찌 견디고 있을지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편 기나긴 여정 끝에 이웃 고을의 크고 화려한 기와집 관저에 드디어 도착한 연희는 거대한 소슬대문과 끝없이 이어진 차가운 돌담장을 마주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깊은 두려움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강렬하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온통 진귀한 비단과 화려한 장식품들로 번쩍거렸지만 그곳을 오가는 하인들과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웠으며 기계처럼 무표정한 얼굴들을 하고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나 사람 사는 정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한 줌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하고 숨막히는 거대한 공간의 압박감이 연희의 가녀린 두 어깨를 무겁고 차갑게 짓누르며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첫날 밤 남편인 탐욕스러운 관리는 신부인 연희의 두려움에 떠는 고운 얼굴을 단 한 번 다정하게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구석의 책상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재물 목록을 계산하는 데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파나를 튕기며 이 땅덩어리와 저 창고의 쌀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추악한 혼잣말만 중얼거렸고 방 안의 공기는 신혼의 설렘 대신 눅눅한 탐욕의 냄새로 가득 차서 연희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 한 구석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은 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싸늘하고 소름 끼치는 밤이 지나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첫날부터 철저한 무관심의 형벌을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일은 새벽부터 관저의 차가운 늙은 여종이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관저의 마님으로서 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으며 연희의 고달픈 시집살이의 막을 서늘하게 올렸습니다. 너는 비록 안주인으로 들어왔으나 촌구석의 비천한 가문 출신이니 어설픈 양반 행세는 집어치우고 이 집안의 엄격한 법도와 혹독한 규율을 바닥부터 철저하게 다시 배워야 할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연희의 얼굴에 대고 노골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꾹꾹 눌러 참으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 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며 허리를 굽혀 순종하는 태도로 낯선 환경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은 관리는 밥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허겁지겁 집어 먹으면서도 연희에게는 거친 눈길을 보내며 내 부모가 내게 바친 재물이 턱없이 부족하여 내가 큰 손해를 보았으니 너는 죽도록 일만 해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는 연희의 따뜻한 성품이나 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연희를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집안의 고민 일들을 군말 없이 처리할 충실하고 값싼 하녀 정도로만 여기는 비인간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서슴없이 낱낱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연희는 차갑게 식어버린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넘기며 고향 초가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찌개의 온기를 간절하게 떠올렸고 속으로 삼키는 눈물방울은 그 밥그릇 안으로 조용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바람이 넓은 기와집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때 연희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들을 맨손으로 얼음물을 깨어가며 빨래하는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왔던 손가락은 어느새 거북이 등껍질처럼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행여나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고향의 부모님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아프다는 내색조차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차디찬 얼음물이 손끝을 베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연희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지옥 같은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며 부모님을 위해 굳건히 버티어내겠다는 독한 다짐을 얼음물 속에 함께 녹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연희는 불기 하나 없는 차가운 헛간 옆에 좁은 골방에 웅크려 앉아 얼어붙은 몸을 비비며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겨울 달빛에 자신의 비참한 그림자를 물끄러미 비추어 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찢어질 듯 고단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연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올곧은 심지많은 그 어떤 칼바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이 어둡고 끔찍한 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지내지만 나의 맑고 떳떳한 영혼만큼은 저 탐욕스러운 자의 더러운 소나귀에 절대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꼭 쥐고 달빛을 향해 나는 늙으신 부모님의 맑은 명예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평안을 이 낯선 지옥 속에서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부당함을 뚫고 당당하게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캄캄한 밤의 고요함 속에서 18살 어린 신부의 그 작지만 단단하고 눈물겨운 결의는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밤하늘의 별빛처럼 선명하게 타오르며 훗날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생명력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골방에 홀로 남겨진 연희의 맑고 결연한 두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길고도 험난한 고난의 싸움이 이제 막 서늘하게 시작되었음을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탐욕스러운 관리인 남편의 본색은 더욱 흉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여 연희의 숨통을 무섭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 고상한 양반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끝없이 재물을 긁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비열한 인간이었지요. 어느 날 그는 연희를 안방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는 내 친정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밭대기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내게 넘기라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그 땅은 저희 늙으신 부모님의 유일한 생명줄이옵니다. 제발 그것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로 애원하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눈이 먼 남편은 연희의 그토록 애절하고 가여운 눈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매몰차게 그녀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감히 지아비의 명을 거역하려 들다니 내년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친정집만 감싸고 도는구나라며 불같이 화를 냈지요. 그는 하인들을 당장 불러들여 저 건방진 여편네를 캄캄하고 춥기 짝이 없는 뒷마당 헛간에 당장 가두고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밥 한 톨도 주지 말라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을 서슴없이 내렸습니다. 연희는 하인들에게 거칠게 질끌려 가면서도 부모님의 땅만은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고개를 가로저으며 굳건하게 버티어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숭숭 뚫린 문틈으로 인정사정 없이 밀려드는 어둡고 비좁은 헛간에 갇힌 연희는 얇은 저고리 하나에만 의지한 채 덜덜 떨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핍박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고향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지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극심한 배고픔과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연희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굳게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약해지면 우리 가족의 유일한 땅마저 저 악독한 자의 손에 넘어가고 만다는 생각에 연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관저의 다른 하인들은 연희의 그런 비참한 처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주인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두려워 감히 따뜻한 물 한 그릇조차 몰래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라도 고집을 꺾고 땅 문서를 내놓겠다면 이 고통을 당장 끝내주겠다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차갑게 얼어붙은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저를 죽이실지언정 제 부모님의 피땀이 어린 그 소중한 땅만큼은 결코 내어드릴 수 없사옵니다. 라며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그 작지만 굳건하고 굽히지 않는 목소리는 어두운 헛간을 넘어 탐욕스러운 남편의 양심을 서늘하게 찌르는 듯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 않자 극도로 분노한 남편은 마침내 가장 매섭고 잔인한 결정을 내리며 연희를 집 밖으로 완전히 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난히도 매서운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고 차갑게 뒤덮던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연희를 관저의 무거운 대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 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 살을 베는 듯한 거센 눈보라 속으로 쫓겨난 연희는 꽁꽁 얼어붙은 얇은 옷깃을 여미며 끝없이 펼쳐진 눈길 위에 위태롭게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이제 내년이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악독하고 비열한 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조롱했습니다. 연희는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매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친정마을로 달려가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난 꼴을 보시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을 억지로 부여잡고 부모님께는 절대 연락이 닿지 않도록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기옅을 향해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발끝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보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참혹한 외로움이 연희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당장이라도 숨이 찼을 것만 같았던 그 절망적인 순간, 연희의 흐린 시야에 버려진 지 오래되어 무너져가는 아주 작고 낡은 움막 하나가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사냥꾼들이 잠시 비를 피하던 낡은 움막은 지붕이 반쯤 날아가고 문짝도 떨어져 나가 찬바람이 들이쳤지만 연희에게는 쏟아지는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간절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기어가듯 움막 안으로 들어가 한 구석에 수북하게 쌓인 마른 낙엽들 사이로 작은 몸을 둥글게 파묻고는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연희는 따뜻했던 친정집의 부뚜막을 그리워하며 그저 부모님의 평안만을 빌며 간신히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희가 모진 시집살이 끝에 남편에게 쫓겨나 산속의 낡은 움막에서 짐승처럼 지내고 있다는 비참하고 기막힌 소문은 어느새 바람을 타고 마을 우물가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러 모인 마을 아낙네들은 저마다 방망이질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 끔찍하고 가여운 소식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리며 함께 눈물을 훔치고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곱고 착한 연희 아가씨가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기다니, 저 악독한 관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할 인간이라며 아낙네들은 한 목소리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연희의 맑은 심성과 지혜로움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비극에 분노하면서도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연희의 늙으신 부모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입을 맞추고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연약한 딸이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시면 필시병을 얻어 쓰러지실 것이 뻔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일부러 밝은 표정만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물가에 홀로 섰을 때면 아낙네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 불쌍한 연희가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당장이라도 따뜻한 국물이라도 가져다 먹이고 싶은데 그 모진 관리의 눈길이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애태웠습니다. 연희가 겪는 슬픔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맑고 따뜻한 이웃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대한 아픔이 되어 온 마을을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연희의 친정집에서 연희가 태어날 때부터 직접 업어 키우며 평생토록 온갖 대소사를 정성껏 돌보아온 지혜롭고 충직한 늙은 유모 할머니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주막 곁을 지나던 유모는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아낙네들의 대화 속에 연희 아가씨와 움막이라는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것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는 충격을 간신히 참아낸 유모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대체 우리 연희 아가씨에게 무슨 흉악한 일이 벌어진 것이냐며 소매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하며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아낙네들로부터 모든 참혹하고 비통한 진실을 전해들은 늙은 유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슬픔과 함께 그 짐승만도 못한 관리놈을 향한 맹렬한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그 곱고 귀하게 키운 우리 아가씨가 차가운 눈구덩이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유모는 당장이라도 산속으로 달려갈 채비를 서두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늙은 부모님께는 자신이 잠시 먼 이웃 마을에 친척을 뵈러 다녀오겠다고 지혜롭게 둘러댄 뒤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아가씨가 먹을 따뜻한 쌀죽과 가장 두꺼운 소미불을 커다란 보따리에 정성껏 챙겨 넣었습니다. 유모의 발걸음은 비록 늙고 쇠약했지만 사랑하는 연희를 구하겠다는 그 간절하고 불타는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험한 눈길도 단숨에 뚫어버릴 만큼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눈보라가 아직 채했지 않은 차갑고 험한 산길을 홀로 오르며 늙은 유모는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등짐으로 짊어진 따뜻한 죽과 이불만큼은 눈에 젖지 않도록 애지중지 품에 안았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오는 무서운 길이었지만 유모의 머릿속에는 오직 캄캄한 움막에서 추위에 떨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엾은 연희 아가씨의 창백한 얼굴만이 선명하게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아가씨,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이 늙은 유모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곁으로 가서 따뜻하게 안아드릴 터이니 부디 그때까지만 무사히 숨을 붙이고 계시옵소서. 유모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낡은 집신이 다 닳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산 기린의 외딴 움막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눈 덮인 언덕 너머로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린 처참한 꼴에 낡은 움막이 유모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한숨 소리에 유모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연희 아가씨, 제가 왔습니다. 요라며 유모가 눈물을 흘리며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캄캄한 구석에서 마른 낙엽을 덮어쓴 채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연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며칠 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늙은 유모를 알아보는 순간 그녀의 맑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차가운 연희의 몸을 꽉 끌어안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귀한 아가씨를 어찌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며 목 놓아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유모는 서둘러 보따리를 풀어 자신이 품속에 소중하게 안고 온 소미불로 연희의 꽁꽁언 몸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주고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부드러운 쌀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연희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모금이 얼어붙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연희는 그제야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며 살 것 같은 안도감에 유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님, 제가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혹여나 부모님께 해가 될까 두려워 짐승처럼 이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외로웠사옵니다. 라며 연희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두려움을 유모의 따뜻한 품에 온전히 쏟아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가씨 곁을 끝까지 지킬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라며 달래주었습니다. 연희는 유모가 챙겨온 따뜻한 죽으로 간신히 기운을 차린 뒤 탐욕스러운 남편이 부모님의 소중한 땅 문서를 뺏기 위해 자신을 헛간에 가두고
끝내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쫓아낸 그 참혹하고 비통했던 며칠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악행을 전해 들은 유모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리 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관아로 달려가 그놈의 끔찍한 죄를 고발해야 합니다. 라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관아의 사또조차 남편의 재물에 매수되어 한통속이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절망 섞인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연희의 절망적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지혜롭고 오랜 경험을 가진 유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연희의 창백한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유모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뼈가 있는 깊은 목소리로 아가씨 세상에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여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결국 맑은 진실 앞에서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험한 세상에서 살아오며 많은 지혜를 터득한 유모는 연희가 지금의 슬픔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부모님과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하고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가르침을 주려 했습니다. 유모는 연희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의 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니 결코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옵소서 라고 진심을 다해 아주 뼈 있는 조언을 한마디 건넸습니다. 저 악독한 관리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온 세상을 까맣게 덮은 듯 보이지만 아가씨의 그 맑고 정직한 마음의 빛만 꺼뜨리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저 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요. 이 한마디의 말은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어 있던 연희의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불씨를 던져 넣은 듯 강렬한 울림을 주었고 연희는 유모의 지혜로운 말씀에 눈물을 거두고 무언가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의 그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은 연희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고 쫓겨난 비참한 아내에서 맑고 강인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맞습니다. 유모님, 제가 여기서 이대로 얼어 죽는다면 저 탐욕스러운 자의 뜻대로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터전마저 영원히 빼앗기고 마는 것이니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예전의 그 굳세고 지혜로웠던 맑은 총기가 다시금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낡은 움막 안을 가득 채웠던 짙은 절망감은 부드럽고 따뜻한 희망의 다서이 실은 온기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되찾은 연희는 남편의 관저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되짚어 보던 중 쫓겨나기 전날 밤 남편이 안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몰래 숨기려 했던 수상하고도 기이한 행동을 번뜩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연희는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낡은 장부 하나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남편이 힘없는 백성들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불려온 끔찍한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희의 부모님이 가진 작은 바퀴기마저 이미 자신의 소유로 교묘하게 위조해 놓은 가짜 문서를 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라 연희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희는 유모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유모님, 제가 그곳에 갇혀 있을 때 그 악독한 자가 억울한 백성들을 수탈하고 우리 부모님의 땅마저 위조한 끔찍한 가짜 문서와 비밀, 장부를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장부와 위조된 문서들이 숨겨진 곳을 찾아내어 고을 사람들과 상급관청에 낱낱이 밝혀낼 수만 있다면 저 탐욕스러운 자의 끔찍한 죄악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 가족의 맑은 명예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희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났으며 그녀가 제안한 대담하고 지혜로운 계획에
유모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아가씨의 그 깊은 해안과 용기의 진심으로 탄복하며 힘껏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유모는 늙은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꽉 감싸쥐며 아가씨,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늘이 우리에게 악인을 벌할 수 있는 귀한 열쇠를 쥐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손과 발이 되어 돕겠습니다요. 라며 흔쾌히 나섰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사람들과도 막역하니 제가 몰래 마을로 내려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 아가씨의 억울함을 알리고 진실을 파헤칠 준비를 조용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의 든든하고 따뜻한 지지는 연희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커다란 위안과 확신을 안겨주었고 두 사람은 낡고 추운 움막 안에서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아주 은밀하고도 위대한 진실 규명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모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산길을 내려가 마을의 지혜롭고 정의로운 어르신들과 연희를 아끼는 젊은 장정들을 몰래 만나 연희가 겪은 억울하고 끔찍한 사연과 함께 남편이 숨겨둔 비밀 장부의 존재를 은밀하게 전했습니다. 소문을 통해 연희의 불행을 짐작하고는 있었으나 그토록 잔인하고 교묘한 위조와 수탈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착하고 여린 연희가 당하는 고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소. 당장이라도 힘을 모아 그 탐욕스러운 자의 죄악을 만천하에 파헤치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오라며 마을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추위를 견디며 때를 기다리던 연희는 유모가 며칠에 한 번씩 가져다주는 소식들을 들으며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았고 자신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고향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의 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유모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연희의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던 삶에도 마을 사람들의 다정한 연대와 진실을 향한 의지라는 찬란하고 맑은 새벽빛이 서서히 아주 눈부시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탐욕스럽고 비열한 남편의 추악한 거짓말이 낱낱이 부서지고 맑고 정직한 연희의 진실이 승리할 위대하고도 따뜻한 시간이 거센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모의 도움으로 마을의 믿음직한 청년들은 밤마다 몰래 이웃 고을로 넘어가 관저 주변을 맴돌며 그 관리가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빼돌리고 어디에 가짜 문서들을 숨겨두었는지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겼던 다른 백성들도 연희를 돕기 위해 앞장서서 자신들이 당했던 수탈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 움막으로 몰래 가져왔고 연희는 그 증언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남편의 끔찍한 죄악을 얽어맬 단단한 그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희의 손에 쥐어진 진실의 무게는 점차 무거워졌고 그녀의 눈빛은 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정의를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타올라 그 누구도 감히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여인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던 차가운 겨울의 눈보라도 연희와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실의 뜨거운 온기 앞에서는 조금씩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고 낡고 허름한 움막 안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쫓겨나 울기만 하던 가엾은 18살의 어린 신부는 어느덧 가족과 마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아주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다가올 거대한 결전의 날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움막의 틈새를 스치며 지나갔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길고 추웠던 어둠이 걷히고 곧 밝아올 맑고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할 굳건하고 따뜻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유모의 그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은 연희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고 쫓겨난 비참한 아내에서 맑고 강인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맞습니다. 유모님, 제가 여기서 이대로 얼어 죽는다면 저 탐욕스러운 자의 뜻대로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터전마저 영원히 빼앗기고 마는 것이니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예전의 그 굳세고 지혜로웠던 맑은 총기가 다시금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낡은 움막 안을 가득 채웠던 짙은 절망감은 부드럽고 따뜻한 희망의 온기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되찾은 연희는 남편의 관저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되짚어 보던 중 쫓겨나기 전날 밤, 남편이 안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몰래 숨기려 했던 수상하고도 기이한 행동을 번뜩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기분 좋게 안방으로 들어왔던 어느 캄캄한 밤, 그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자신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자랑하듯 떠벌렸고, 연희는 구석에서 숨죽인 채 그 끔찍한 탐욕에 고백을 모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시 방을 비웠고 술김에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이 담긴 서랍의 열쇠를 방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나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연희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의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고 굳게 잠겨있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가 숨겨져 있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겨본 연희는 그 내용이 마을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거짓 문서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부에는 남편이 억울한 백성들에게 억지 빚을 씌워 논밭을 빼앗은 내역과 가짜 도장을 찍어 만든 위조 문서들이 빼곡하게 철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희의 심장을 택게 만든 것은 자신의 늙으신 부모님이 평생 일구어온 그 작은 밭객기마저 남편의 소유로 조작된 가짜 땅 문서가 그곳에 함께 끼워져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린 연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이 보았던 그 비밀 장부만이 남편의 악행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임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틈타 움막을 찾아온 유모와 마을의 믿음직한 청년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장부의 생김새와 그것이 숨겨져 있던 안방 서랍의 정확한 위치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희의 또렷한 기억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은 연희의 증언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결정적인 증거를 관저 밖으로 빼내올 수 있을지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건장하고 지혜로운 장정들은 보찜 장수나 크감 장수로 교묘하게 변장한 뒤 이웃 고을의 장터와 주막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탁주를 마시며 고을 사람들과 넌지시 대화를 나누었고,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기고 눈물 짓는 수많은 백성들의 비통한 사연들을 아주 생생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악독한 관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짜 문서를 들이밀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억지로 빼앗아갔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장정들은 연희가 말했던 비밀 장부 속의 내용이 모두 한치의 거짓도 없는 끔찍한 사실임을 거듭 확인하며 분노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장정들이 조사해 온 수많은 증언과 억울한 사연들은 연희의 작은 움막으로 차곡차곡 모여들었고, 연희는 그것들을 지풀 위에 펼쳐놓고 밤새워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끔찍한 시집살이의 고통은 이 고을 백성들이 흘린 거대한 피눈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연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갔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웃들의 슬픔을 깊이 어루만지며 반드시 그 탐욕스러운 자의 가면을 벗기고 만천하의 진실을 밝혀내어 이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연희의 맑고 의로운 마음은 이제 자신의 가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힘없는 사람들을 품어 안을 만큼 넓고 깊어졌습니다. 한편 연희의 친정마을에서는 부모님께서 여전히 딸의 비극적인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봄 농사 준비에만 묵묵히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이웃들은 연희의 당부대로 부모님 앞에서는 그 어떤 슬픈 내색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자주 부모님을 찾아가 일손을 거들며 다정하게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처럼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 덕분에 부모님은 우리 딸이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잘 지내고 있으니 마을 인심도 일이 좋은 것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몰래 산을 오르내리며 연희에게 부모님의 평안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연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의 깊은 은혜에 감격해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유모는 바구니에 갓 캔 향긋한 쑥과 냉이를 가득 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지어 연희가 숨어있는 산속 움막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모가 정성껏 끓여온 봄나물국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연희의 몸속으로 따스한 기운이 번져나갔고 창백했던 뺨에도 희미하지만 예쁜 혈색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마을 장정들이 그 못된 관리의 죄를 증명해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몰래 찾아냈다고 합니다. 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라며 유모는 벅찬 목소리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희는 유모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유모님의 이 은혜를 살아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유모가 전해준 기쁜 소식은 바로 관저에서 일하다가 남편의 억지스러운 문서 위조 지시를 끝내 거부하고 쫓겨난 아주 올곧고 정의로운 늙은 아전을 장정들이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전은 오랫동안 관아에서 문서 관리를 맡아보던 자였기에 남편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어떤 교묘한 수법으로 도장을 위조하고 문서를 꾸며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의 간곡한 설득 끝에 늙은 아전은 자신의 남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악독한 자의 만행을 증언하여 고을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흔쾌히 진실 규명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든든한 증인까지 확보하게 된 연희와 마을 사람들의 진실 규명 계획은 이제 돛을 단 배처럼 더욱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아전은 은밀히 산속 움막으로 연희를 찾아와 그녀가 보았던 비밀 장부의 생김새와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듣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보신 것이 틀림없는 그 악당의 진짜 장부이옵니다. 그자는 관아의 진짜 도장 대신 자신이 몰래 파놓은 아주 교묘한 가짜 도장을 붉은 인주에 찍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지요. 라며 진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장부와 위조된 도장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상급 관청에 고발하여 그자를 영원히 옥살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아전의 단호한 말에 연희의 눈빛은 더욱 맑고 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첩첩산중과도 같은 관저의 경비를 뚫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무사히 빼내오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독한 관리가 고을의 사또와도 뇌물로 끈끈하게 결탁되어 있었기에 고을 관아에 고발장을 올리는 것은 호랑이 입에 고기를 던져주는 격이나 다름없이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조만간 이 지역을 순찰하러 오신다는 높고 청렴하신 암행어사 나리께서 당도하실 때를 기다렸다가 그분 앞에 모든 증거를 들이밀어 단번에 악인을 쳐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희 역시 그 지혜로운 제안에 동의하며 어사나리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제가 직접 그 관저에 다시 들어가 남편의 비밀 장부를 제 손으로 찾아내어 가져오겠습니다. 라며 흔들림 없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연희의 그 대담하고도 용기 있는 결심에 움막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모와 장정들은 화들짝 놀라며 아가씨 그 무서운 호랑이 굴에 어찌 다시 들어가시려 합니까? 들키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라며 긋고 말리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차분하면서도 아주 강인한 목소리로 그 집안의 구조와 안방 서랍의 정확한 위치를 눈 감고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남에게 이 위험한 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곳에서 한 번 죽다 살아난 몸이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쫓겨나 눈보라를 맞았던 제가 직접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의 증거를 찾아내어 우리 마을의 맑은 봄을 가져오겠습니다. 연희의 그토록 결연하고 숭고한 용기 앞에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달이 구름에 가려 하늘이 유난히도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던 밤, 연희는 움직이기 편한 아주 낡고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굳은 표정으로 움막을 나섰습니다. 마을의 날랜 장정 몇 명이 멀찍이 서 그녀의 뒤를 호위하며 이웃 고을의 관리집으로 향하는 은밀하고도 위험천만한 밤길을 숨죽여 함께 걸어갔습니다. 연희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맑은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으며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모질게 쫓아냈던 그 끔찍하고 거대한 기와집의 검은 윤곽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연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마쳤습니다. 관저의 소슬대문에는 험악하게 생긴 보초들이 창을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기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시집살이를 하던 시절 빨래터를 오가며 우연히 보아두었던 뒷담장에 아주 작고 후미진 개구멍을 떠올렸고 장정들의 도움을 받아 담장 뒤편에 울창한 덤불 속으로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시에 긁혀 손등에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희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숨을 꾹 참고 몸을 웅크려 좁은 개구멍을 통과해 마침내 낯익은 관저의 차가운 뒷마당으로 무사히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그 집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어두운 마당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희가 관저 안으로 무사히 숨어든 것을 확인한 마을 장정들은 미리 약속된 계획대로 관저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헛간 근처에 몰래 불을 지피고 도둑이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요란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고함 소리와 치솟는 불길에 놀란 보초들과 하인들은 물동이를 들고 우르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관저 안은 순식간에 텅 빈 듯 고요하고 어수선해졌습니다. 탐욕스러운 남편 역시 잠옷 바람으로 방에서 뛰쳐나와 내 귀한 재물들에 불이 붙으면 안 된다 며 호통을 치며 불이 난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나갔습니다. 장정들의 이 지혜롭고 완벽한 속임수 덕분에 연희가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마법처럼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방을 비운 것을 확인한 연희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을 뚫고 갯마루를 조심조심 밟아 익숙한 안방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문은 아주 작은 마찰음과 함께 부드럽게 열렸고 연희는 재빨리 방 안으로 몸을 숨긴 뒤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방 안의 지형을 살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남편이 매일 밤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파나를 튕기던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고 연희는 망설임 없이 바닥을 기어가 책상 아래의 어두운 구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도 연희의 머릿속은 오직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책상 아래 가장 안쪽 구석에 손을 짚고 바닥의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고 마침내 다른 곳보다 살짝 떠있는 비밀스러운 널빤지의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는 아주 깊숙하고 은밀한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연희의 손끝에 차갑고 묵직한 쇠장식이 달린 작은 나무 상자가
스치듯 만져졌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두꺼운 장부 한 권과 나무로 교묘하게 깎아 만든 가짜 도장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달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이었지만 연희는 그것이 바로 남편의 끔찍한 죄악을 증명해 줄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물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 장부와 가짜 도장을 찾은 연희는 기쁨에 겨워 아주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그것들을 품속에 깊숙이 집어넣고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이제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땅을 되찾고 억울하게 눈물 짓던 마을 사람들의 원한도 모두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희의 가슴은 벅찬 희망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방 밖에서 마루를 쿵쿵 울리며 다가오는 무겁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불을 끄고 돌아온 남편이 방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기에 연희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연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방 한가운데 병풍 뒤에 아주 좁고 어두운 틈새로 순식간에 몸을 숨기고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탐욕스러운 남편이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와 어떤 놈들이 감히 내 담장 밖에서 불장난을 쳐서 이 밤에 귀찮게 하는 것이냐며 신경질적으로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섬주섬 호롱불을 켜기 시작했고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지자 연희는 병풍 뒤에서 온몸을 덜덜 떨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남편의 귀에 들릴까 봐 극도로 긴장하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옷깃이 스치거나 숨소리가 새어나가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촛불을 켜들고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본 뒤 다행히 책상 아래에 열려있는 널빤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듯 그대로 요를 깔고 눕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병풍 뒤에서 쥐 죽은 듯이 엎드린 채 남편의 거친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공포를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코를 골기 시작하자 연희는 조심스럽게 마비된 다리를 이끌고 병풍 뒤를 빠져나와 고양이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마당으로 다시 나온 연희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소슬대문 쪽을 피해 다시 뒷담장의 작은 개구멍을 향해 전속력으로 몸을 숨기며 달렸습니다. 관저 밖의 덤불 속에서 애타게 연희를 기다리던 마을 장정들은 어둠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연희의 작고 가녀린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다행스러워하며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무사히 나오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요. 라며 장정들은 연희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연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품속에 단단히 간직해온 무거운 장부와 위조 도장들을 꺼내어 장정들의 손에 꼭 쥐어주며 해냈습니다. 제가 그 악독한 자의 비밀 장부를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라고 벅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증거물들을 넘겨받은 장정들의 두 눈에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핑 돌았고 그들은 지체 없이 연희를 호위하여 산속 움막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속 움막에 무사히 도착한 연희 일행은 낡은 호롱불을 밝히고 늙은 아전과 유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비밀 장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호롱불 불빛 아래 드러난 장부의 낱장들에는 백성들을 착취한 더러운 기록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늙은 아전은 위조된 도장들을 꼼꼼히 살피며 이것이 바로 그 흉악한 범죄에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마님께서 목숨을 걸고 찾아오신 이 귀한 장부 덕분에 이제 그 악독한 놈은 꼼짝없이 관직을 잃고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며 아전은 연희의 크나큰 용기와 헌신의 깊은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움막 안의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침내 진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올라 조용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마을 사람들은 며칠 뒤에 이 지역을 순찰하러 오실 암행어사, 날있게 올릴 아주 길고 상세한 고발장을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뺏긴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이 고발장에 빼곡하게 적혀 내려갔고 그 고발장의 가장 맨 앞줄에는 시집에서 부당하게 쫓겨나고 가문의 명예를 훼손당한 18살 어린 신부 연희의 이름이 아주 당당하고 굵은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핍박받고 눈물 짓던 가여운 희생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는 참으로 굳세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맑은 마음과 흔들림 없는 용기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무기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연희는 움막에 열린 문틈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맑은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깊고 편안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캄캄하고 잔인했던 기나긴 겨울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는 찬란하고 따스한 붉은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의 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라는 유모의 지혜로운 말씀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이 되어 아주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멀리 고향 마을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의 평안을 조용히 빌며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룩하고 위대한 결전의 날을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고 저 비열한 자의 탐욕스러운 만행을 낱낱이 벌할 거룩하고 장엄한 심판의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품은 그 맑고 정직한 진실의 불꽃은 매서운 겨울바람도 어두운 헛간의 공포도 결코 꺼뜨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라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비참한 아내에서 진실을 수호하는 강인한 여인으로 거듭난 연희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여정은 이제 가장 찬란하고 통쾌한 결말을 향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굳센 발걸음 뒤로는 맑고 맑은 산골 마을의 눈 녹은 물이 경쾌하게 흐르며 머지않아 다가올 눈부신 봄날의 승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잔인하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산골 마을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나라에서 파견된 지혜롭고 청렴한 암행어사가 허름한 선비의 행색을 하고 이웃 고을에 조용히 당도하였습니다. 어사나리는 주막과 장터를 돌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모두 확인한 뒤 마패를 번쩍 들어 올리며 탐욕스러운 관리의 관저로 수많은 포졸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고을의 커다란 관아 앞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백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갑작스러운 어사의 출두에 혼비백산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덜덜 떨며 엎드려 있는 남편 앞을 향해 군중들 사이로 아주 정갈하지만 낡은 무명옷을 입은 한 여인이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처참하게 쫓겨났던 18살의 어린 신부 연희였으며 그녀의 맑고 결연한 두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암행어사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자 탐욕스러운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며 뒤로 벌렁 나자빠졌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연희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어사나리 앞에서 다소곳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한 뒤 아주 차분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 흉악한 자에게 시집와서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하고 억울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땅을 빼앗기 위해 남편이 자신을 캄캄한 헛간에 가두고 밥을 굶겼으며
끝내 엄동설안의 눈길로 매몰차게 내쫓아 짐승처럼 산속 움막에서 지내야 했던 참혹한 고통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진실되고 뼈아픈 고백은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파며 깊은 공감과 분노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연희의 고발이 이어지자 궁지에 몰린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저 여편네가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집을 뛰쳐나간 요망한 여자의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라며 악을 쓰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나리는 호통을 치며 죄인은 닥치고 저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할 것이다 라며 남편의 비겁한 입을 엄하게 다물게 만들었고 연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과 발악에도 연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매섭고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의 추악한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며 다음 증거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희는 꼿꼿한 자세로 다시 입을 열어 이자의 끔찍한 죄악은 단지 힘없는 아내를 내쫓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고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강제로 논밭을 빼앗고 위조 문서를 만든 것에 있사옵니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억울한 농부들에게 억지 빚을 씌우고 관아의 도장까지 교묘하게 위조하여 수많은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 흉악한 도적의 만행을 이제 만천하에 밝히려 하옵니다. 연희의 그 쩌렁쩌렁하고도 맑은 목소리는 관아의 낡은 지붕을 뚫고 푸른 하늘로 울려 퍼지며 억울하게 핍박받던 고을 사람들의 맺힌 한을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듯한 숭고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품속 깊은 곳에 목숨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두꺼운 비밀 장부와 나무로 깎아 만든 가짜 위조 도장들을 꺼내어 어사나리 앞에 돗자리 위에 아주 정중하고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리,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밤 목숨을 걸고 이자의 안방 깊숙한 비밀 공간에서 직접 찾아낸 끔찍한 탐욕의 증거물이옵니다. 부디 이 장부를 낱낱이 살피시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옵소서. 연희가 꺼내놓은 그 확실하고도 완벽한 물증을 본 순간 마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탐욕스러운 남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잿빛으로 죽어버려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나리가 굳은 표정으로 장부를 넘기며 끔찍한 수탈의 기록들을 확인하고 있을 때 군중 속에서 늙은 아전이 앞으로 나서며 나리, 저 장부의 내용과 위조된 도장들은 모두 한치의 거짓도 없는 끔찍한 사실이옵니다. 라며 엎드려 증언했습니다. 제가 이 관아에서 문서 관리를 하며 저 악독한 관리의 지시를 끝내 거부하다 쫓겨났사온데 저 장부야말로 이 고을 백성들의 피와 살을 갉아먹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확실하옵니다. 늙은 아전의 그 용기 있고 양심적인 증언은 연희가 가져온 증거에 더욱 완벽한 힘을 실어주었고 악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단단한 밧줄이 되어 남편의 목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아전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마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고을 백성들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앞으로 달려나와 맞습니다. 나리, 저 흉악한 놈이 가짜 문서를 내밀며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백성들의 원성 소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관아 앞마당을 매섭게 휩쓸었고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아픈 외침을 들으며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고 자신이 추운 움막에서 견뎌낸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명백하게 확인한 암행어사. 나리의 얼굴에는 거센 분노의 불길이 일었고 그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여봐라 저 인면수심의 흉악한 도적놈을 당장 꽁꽁 묶어 하옥시키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며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명이라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포졸들이 달려들어 덜덜 떠는 남편의 목에 무거운 칼을 채우고
무릎을 꿇렸으며 그토록 오만하고 기세등등했던 탐욕스러운 관리는 마침내 비참하고 초라한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약한 백성들을 짓밟으며 끝없는 재물을 탐하던 악인의 최후는 이토록 허망하고도 철저한 몰락으로 뼈아프게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칼을 찬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날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 잔인한 자에게 작은 동정심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연희를 향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소. 부디 어사나리께 선처를 부탁해 주시오. 라며 뻔뻔하게 매달리려 했지만 연희는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헛간에 갇히고 눈보라 속으로 쫓겨날 때 그토록 잔인하게 비웃던 자가 이제 와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보며 연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사나리는 엄숙한 목소리로 죄인에게 억울하게 빼앗은 모든 논밭과 재물을 원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즉각 돌려주고 저 악독한 자는 관직을 영구히 삭탈하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외딴 섬으로 평생 유배를 보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사나리의 그 공정하고도 통쾌한 판결이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고을 사람들은 다 함께 만세를 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연희의 가족이 대대로 물려받은 그 소중한 땅 역시 안전하게 원래의 주인을 찾게 되었고 남편이 불법으로 긁어모았던 재물들은 모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따뜻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전 남편이 포졸들에게 거칠게 끌려가며 멀리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도 그 비참한 뒷모습과 함께 봄눈 녹듯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야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중심에 서 있는 작지만 강인한 여인 연희를 향해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흔들림 없는 용기 덕분에 온 고을의 짙은 어둠이 걷히고 맑고 찬란한 빛이 찾아왔으니 연희는 더 이상 가여운 며느리가 아니라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때 군중들 틈을 헤치고 다급하게 달려온 연희의 늙으신 부모님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딸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우리 연희야 내 귀한 딸아 살아있었구나 라며 짐승처럼 통곡하며 딸을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눈보라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한 딸의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못난 애비 어미 때문에 내가 그 끔찍한 고초를 겪었구나 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다시 부모님 품에 안겼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라며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희와 부모님의 그 눈물겹고 애틋한 재회를 지켜보던 마당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함께 옥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하늘도 저 착하고 효심 깊은 아가씨를 돕기 위해 무사히 살려 돌려보내신 것이라며 벅찬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유모 할머니 역시 곁에 다가와 엎드려 울면서 아가씨 제가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맑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드디어 우리 아가씨의 그 맑고 정직한 마음이 이 거대한 짐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요라며 연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도와준 유모와 마을 장정들 그리고 고을 백성들 모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용기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사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가며 내 나이가 비록 18에 불과하지만 웬만한 장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계와 깊은 지혜를 지녔으니 참으로 이 나라의 훌륭하고 귀감이 될 만한 여인이로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리께서는 연희의 그 억울했던 시집살이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내리는 아주 귀한 비단과 후한 상금을 특별히 하사하셨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 의롭고 착한 가문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엄중히 명하셨습니다. 연희는 엎드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며 어사 나리의 깊은 은혜에 감사를 올렸고, 그제야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가장 무겁고 차가운 슬픔의 조각들이 따뜻하게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무거웠던 재판이 완벽하고도 정의롭게 모두 끝나자 관아의 넓은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슬픔의 공기는 아주 맑고 상쾌한 봄바람과 함께 뿔뿔이 흩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을 어르신들은 헛기침을 하며 자, 이제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우리 마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니 오늘 이 뜻깊은 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소. 라며 다 함께 작은 잔치를 열어 축하하자고 기분 좋게 제안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며 박수를 쳤고, 아낙네들은 캥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각자 아껴두었던 맛있는 음식과 맑은 차를 서둘러 준비하여 관아 마당으로 다시 활기차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정성껏 끓여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긋하고 따뜻한 국화차가 커다란 사발에 담겨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거친 손으로 하나둘씩 다정하게 건네졌고, 달콤하고 쫄깃한 떡도 넉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국화의 깊은 향기는 며칠 동안 끔찍한 긴장과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마치 온천물처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스며들어 진정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국화차를 호호 불어 마시며 참으로 향기롭고 달콤한 찬물이로다. 우리 연희 아가씨의 그 맑고 고운 심성을 꼭 닮아 속이 다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라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연희도 부모님과 유모 곁에 다소곳이 앉아 따뜻한 국화차가 담긴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고 차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살아있다는 것에 진정한 기쁨과 평온함을 온몸으로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찻잔을 타고 전해지는 그 기분 좋은 온기는 눈보라치던 밤 차가운 움막에서 얼어붙어 죽어가던 자신을 다시금 따뜻한 생명의 빛으로 끌어올려준 이웃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 그 자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입에 달콤한 떡을 한 조각 넣어드리며 맑게 웃었고, 그 아름다운 미소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거대한 봄꽃이 만개하는 듯한 깊고 환한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잔치가 흥겹게 무르익어가면서 마을 장정들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악독한 관리가 쫓겨난 통쾌한 상황을 재밌는 노래로 지어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덩실덩실 마당을 돌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겨 매일같이 한숨만 쉬던 늙은 농부도 오늘만큼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은 듯 환하게 웃으며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굶지 않고 배불리 밥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춤을 추셨습니다. 연희의 용기 있는 결단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웃음과 생기를 되찾아 주었으니 이 축제의 마당은 그 어떤 성대한 나라의 잔치보다도 훨씬 더 뭉클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붉은 빛을 띠며 서산 너머로 기울어가고 저녁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부드럽고 따사롭게 물들이기 시작할 때까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와 웃음소리는 좀처럼 끊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캄캄하고 폭력적인 억압이 사라진 맑은 하늘 아래서 마시는 차 한 잔과 나누는 떡 한 조각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하고 평화로운 맛이었기에 사람들은 쉬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팻마루에 기대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모진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이토록 눈부신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자 고을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둘씩 짐을 챙겨 일어나며 연희와 부모님을 향해 참으로 고생 많았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쉬시구려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하며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조심히 돌아가시옵소서라고 맑고 따뜻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골목길을 따라 멀어질 때마다 연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의 찌꺼기들조차 반바람을 타고 영원히 저 멀리 사라져 버리는 듯 아주 홀가분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왁자지껄했던 관아 앞마당이 텅 비어 고요해지자 연희는 부모님과 늙은 유모의 손을 꼭 맞잡고 다시 자신들이 살던 고향 산골 마을의 그 정겹고 따뜻한 초가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화려하고도 끔찍했던 기와집과 탐욕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을 영원히 뒤로한 채 연희는 이제 억눌렸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직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한 어둠이 깔렸고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를 이루며 연희 가족이 돌아가는 좁은 산길을 은은하고 아름답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마침내 익숙하고 다정한 흙냄새가 풍겨오는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연희는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자신들의 낡은 초가집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곳은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관저에 비하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천국이었으며 연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사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의 늙은 감나무와 깊은 우물, 그리고 반질반질한 팻마루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연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이 따뜻한 풍경은 상처 입은 연희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해주며 포근한 안식의 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연희는 가장 먼저 우물가로 다가가 맑고 시원한 물을 바가지에 가득 퍼서 꿀꺽꿀꺽 마시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남아있던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깨끗하게 씻어 넘겼습니다. 물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고 상쾌했으며 연희는 입가에 흐르는 물기를 소매로 쓱 닦아내고는 환한 달빛이 비치는 부모님을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침내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늙은 유모 할머니 역시 마당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는 아가씨 이제야 우리 집에 다시 맑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요. 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모든 억울함과 슬픔의 무게를 훌훌 털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18살의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 연희와 그녀의 가족들은 낡은 초가집 안에서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도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밤새도록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흘러가며 연희 가족의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아름다운 자장가 역할을 해주어 온 집안을 고요하고 달콤한 수면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다시는 어둠이 범접할 수 없도록 진실의 밝은 빛으로 굳건하게 지켜낸 이 따뜻한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슬픔의 짐을 훌훌 털어내고 마침내 정겨운 친정집으로 돌아온 연희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짙은 그늘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환한 미소가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늙은 감나무는 마치 장한딸이 돌아온 것을 환영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봄바람에 푸른 잎사귀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찾은 평화로운 안채의 마루를 연신 쓸고 닦으시며 우리 딸이 돌아오니 이 낡은 집안이 대궐처럼 환해졌구나 하시며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끔찍했던 겨울의 눈보라는 영원히 물러가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연희 가족의 고즈넉한 마당을 황금빛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찬란한 축복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산골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각자 집에서 챙겨온 귀한 나물과 따뜻한 두부 등을 양손에 가득 들고 대문 앞을 다정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낙네들은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연희의 두 손을 꽉 맞잡고 세상에 그 모진 고초를 어찌 다 견뎌내었누. 참으로 장하고 훌륭한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라며 진심 어린 칭찬과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이웃들의 그 따뜻한 눈빛과 정성스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여러분께서 곁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까라며 허리를 굽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듬직한 장정들도 지게에 참나무 땔감을 산더미처럼 싣고 와서 마당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주며 아가씨 이제 이 단단한 나무들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가씨네 집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늙으신 어르신들은 팻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시며 하늘이 무심치 않아 그 흉악한 자를 벌하고 이렇게 맑고 착한 아이를 우리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으니 올해는 이 산골마을에 대풍년이 들 것이 틀림없다며 기분 좋게 덕담을 나누셨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연희의 용기를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그 정겨운 모습은 봄날의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눈부시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평화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당 한편에서 늙은 유모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입가에는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우며 부엌을 바쁘게 오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그 끔찍한 눈구덩이 움막에서 덜덜 떨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어지지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제 명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 라며 유모는 하늘을 우러러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연희는 다가와 유모의 거칠어진 두 손을 자신의 볼에 다정하게 비비며 유모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평생 유모님을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며 깊고 애틋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낡은 배틀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내고 그곳에 아주 깨끗하고 부드러운 새 무명실을 조심스럽게 걸어 길고 고른 숨을 내쉬며 다시 실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배틀이 돌아가는 규칙적이고 정겨운 소리가 고즈넉한 안채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부모님은 배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 맑고 평화로운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듯 깊은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그 거칠고 무서웠던 시집살이의 어두운 기억들은 이제 배틀 소리에 실려 저 멀리 날아가 버렸고 오직 연희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새하얗고 순수한 희망의 무늬들만이 눈부시게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짜는 무명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이 아주 바르고 촘촘했으며 천의 표면에서는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배어나오는 듯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의 곁으로 다가와 딸의 등 뒤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며 내 귀한 딸아, 네 마음이 이토록 맑고 단단해졌으니 내가 짜는 이 천 또한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귀한 물건이 될 것이로구나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연희는 배틀질을 멈추고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내 어머니 제가 겪은 아픔을 거름삼아 앞으로는 더 맑고 아름다운 것들만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굳건하고 다정한 약속에 눈빛을 보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산 너머로 기울고 하늘이 붉은 노을로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게 물들기 시작하자 연희는 배틀을 정리하고 마당의 깊은 우물가로 다가와 시원하고 맑은 물을 한 바가지 가득 길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로 땀방울이 맺힌 이마와 두 손을 깨끗하게 씻어내리자 하루 종일 느꼈던 기분 좋은 피로감이 싹 가시면서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한없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이웃 고을 쪽 산등성이를 잠시 바라보던 연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원망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용서와 극복이라는 아주 숭고하고 단단한 평화만이 그 자리에 온전하게 굳게 자리 잡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오고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에는 낮 동안의 활기찬 소란스러움이 모두 가라앉고 한없이 고요하고 아늑한 정적이 찾아들었습니다.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도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치 다정한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왔고 풀벌레들이 그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지친 농부들의 무거운 눈꺼풀을 편안하게 덮어주는 참으로 고즈넉한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의 밝은 달빛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있어야 할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자리에 무사히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고 부드러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희는 늙은 유모와 함께 정겨운 흙냄새가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밀어넣고 아주 조심스럽게 따뜻한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은 캄캄했던 부엌 안을 금세 환하고 훈훈하게 밝혀주었고 가마솥 안에서는 구수한 하얀 쌀밥이 모락모락 김을 내뿜으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를 풍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화로 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의 간을 보며 이 따뜻한 온기야말로 내가 눈보라치던 그 끔찍한 밤 움막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지켜내려 했던 진정한 행복의 조각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엌의 문지방 너머로 흘러나오는 맛있는 저녁 냄새에 이끌려 안방에 계시던 부모님도 해마루로 나오셔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시며 부엌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연희의 다정한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곰방대를 입에 무시고는 여보, 우리 집에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소. 저리도 부지런하고 착한 딸이 곁에 있으니 이제 나는 여한이 없소라며 눈가에 맺힌 감격에 이슬을 조용히 훔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러며 그 모진 폭풍우를 다 이겨내고 돌아온 우리 딸이니 앞으로는 하늘이 주신 복을 듬뿍 받으며 우리 가족 모두 이 따뜻한 집에서 천년만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연희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주 따뜻한 저녁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들고 부엌에서 나와 부모님과 늙은 유모가 뒤다리시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가족들의 얼굴을 포근하게 비추어 주었고 방바닥은 군불이 잘 들어 아주 따끈따끈하여 며칠 동안의 끔찍했던 추위와 고통을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깊은 아늑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밥상 한가운데 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연희가 정성껏 무쳐낸 봄나물 반찬들은 비록 산의 진미는 아니었으나 가족들의 깊은 사랑과 진실한 승리가 담겨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수저를 드시기 전 연희의 손을 꼭 맞잡으시며 내 귀한 딸아, 내가 겪은 그 무서운 시집살이에 하늘 이 애비가 평생을 두고 갚아주마. 오늘은 참으로 고맙고 장한 날이니 많이 먹거라 하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의 밥그릇 위에 가장 맛있는 반찬을 얹어드리며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두 분의 은혜 덕분에 제가 무사히 살아남아 이 따뜻한 밥상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며 맑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늙은 유모 역시 밥그릇을 끌어안고 훌쩍이며 아가씨께서 차려주신 이 밥을 먹으니 지난 겨울 움막에서 먹었던 눈물, 젖은 쌀죽이 생각나 목이 메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또 다행입니다요. 라며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가족들은 눈물 섞인 웃음을 나누며 천천히 아주 오래도록 식사를 즐겼고 그 평화로운 안방 안에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끈끈한 정과 세상의 온갖 모진 시련을 다 딛고 일어선 위대한 사랑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희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 끔찍했던 공포와 낯선 관저에서의 숨막히던 억압들이 온전히 녹아내려 몸속에서 맑고 따스한 봄의 기운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을 신비롭게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이 소박하고 정겨운 초가집이 이제는 그 어떤 외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안전한 성곽이 되어 연희 가족을 영원히 포근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모두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모 할머니가 밥상을 물려 부엌으로 나가신 뒤 연희와 부모님은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천장 위로 아른거리는 호롱불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오순도순 다정하고 깊은 밤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의 고운 머릿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연희야, 이제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말고 이 늙은 어미 애비와 함께 평생토록 밭을 일구고 배를 짜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자꾸나라며 속삭이셨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얼굴을 파묻고 네 어머니, 저는 억만금을 준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포근한 우리 집 마당과 두 분의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라며 응석을 부리듯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산골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은 한층 더 시원하고 상쾌해져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집안의 묵은 먼지와 슬픈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말끔하게 씻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고 평화로운 울음소리와 마당의 우물가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기막히게 어우러져 한 폭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 같은 밤의 정취를 더욱 깊고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그 고요한 자연의 숨결을 아주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센 눈보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안방에서 숨쉬고 있다는 놀라운 기적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유모 할머니가 부엌 정리를 모두 마치고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시자 아버지는 헛기침을 어서 이리 와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편히 쉬게나라며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유모는 아이고 나으리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니까요.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이온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라며 쑥스러운 듯 웃으시면서도 연희의 발치 쪽에 조심스럽게 누워 이불을 덮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눕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밤의 풍경이야말로 악독한 관리가 빼앗으려 했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삶의 보물이었다는 것을 방 안의 네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곁에서 평온하게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이 드신 부모님과 유모의 다정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뜨겁고 맑은 사랑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무섭고 캄캄했던 헛간의 어둠과 잔인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단단하고 올곧은 진심 덕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관저에 담을 넘던 그 떨리던 밤의 기억마저도 이제는 자신을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어준 아주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어 연희의 가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밝히던 호롱불의 기름이 서서히 줄어들며 불빛이 아주 부드럽고 몽환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하자 연희의 눈꺼풀도 하루 동안의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기분 좋은 피로감에 무겁게 감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어깨까지 포근하게 끌어덮고는 방박 마당에서 불어오는 선선하고
맑은 봄바람의 숨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아주 차분하게 마쳤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낡은 움막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연희에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스르르 녹여주며 마치 포근한 구름 위에 누운 듯한 극진한 안락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잠결에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는 쫓겨나던 밤, 연희가 흘렸던 서럽고 차가운 피눈물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내어 바다로 영원히 흘려보내주는 맑고 자비로운 정화의 소리처럼 아주 다정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꿈속에서조차 탐욕스러운 남편의 무서운 얼굴이나 차가운 관저의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버린 채 오로지 푸른 보리밭을 달리며 부모님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어린 시절의 평화로운 모습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가혹했던 고난의 터널을 완벽하게 빠져나온 18살의 의롭고 강인한 여인에게 이제 하늘이 허락한 온전하고 깊은 축복의 시간만이 맑은 달빛을 타고 내려와 그녀의 고단한 영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덮고 있는 고즈넉하고 고요한 밤의 공기는 오늘따라 유난히도 부드럽고 온화하여 집집마다 평안하게 잠든 선량한 백성들의 숨소리를 다정하게 엮어주며 이 산골, 마을에 다시 찾아온 위대한 평화를 아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억울함을 풀고 기뻐 춤을 추던 농부들도 지금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테니 오늘 밤 이 고을을 덮고 있는 어둠은 결코 무서운 공포가 아닌 따뜻한 위로와 안식의 이불이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평화의 중심에서 굳건히 진실의 촛불을 지켜낸 연희의 맑은 숨결은 밤바람에 실려 고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다시는 거짓과 탐욕이 이 땅을 밟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고 선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잠이 완전히 깊어지기 직전 몽롱하고 아늑한 의식 속에서 연희는 반쯤 감긴 맑은 두 눈을 뜨고 자신을 부드럽게 덮고 있는 어머니의 포근한 소미불자락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꽉 쥐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센 눈보라를 헤치고 산속 움막으로 달려와 이불을 덮어주던 유모의 따뜻한 눈물과 관아 마당에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던 어사나리와 백성들의 든든한 함성이 귓가에 다시금 뭉클하게 메아리쳐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 맑고 착한 사람들의 위대한 연대와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 따뜻한 아랫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구나. 연희는 그 깊고 눈물겨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살며시 스며 들어온 은은하고 신비로운 달빛이 연희의 편안하게 잠든 고운 얼굴 위로 아주 부드럽고 따사롭게 내려앉으며 그녀가 이겨낸 모든 고통의 상처들을 맑게 치유해주듯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작고 여린 18살의 소녀였지만 그녀가 품은 거대하고 찬란한 정의의 마음은 세상을 덮었던 그 어떤 탐욕의 어둠보다도 훨씬 더 굳세고 빛났기에 하늘마저도 그녀의 평안한 잠자리를 이토록 아름답게 축복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연희가 살아갈 기나긴 인생에는 분명 수많은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이미 가장 참혹한 겨울을 이겨낸 그녀의 맑고 단단한 영혼은 그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튼튼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깊고 고른 숨을 쉬며 완전한 수면의 세계로 접어들 무렵 호롱불의 마지막 불꽃이 작게 흔들리다 아주 고요하고 부드럽게 꺼지면서 방 안은 마침내 가장 아늑하고 깊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평안하게 잠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헛간에서 연희를 괴롭히던 무섭고 차가운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부모님의 품과 같은 절대적인 안전과 부드러운 평화를 약속하는 넉넉하고 포근한 위로의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이 낡고 정겨운 산골 마을의 초가집은 과거의 아픔을 모두 털어버린 채
오직 맑고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한 행복의 요람이 되어 남은 밤의 시간들을 고요하고 우아하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연희는 눈을 감은 채로 입가에 한없이 평온하고 다정한 미소를 띠며 밤새도록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안식의 바다 깊은 곳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마음 속에는 내일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댔고 부뚜막에서 밥을 지으며 부모님과 함께 마당을 거닐 그 소박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평범한 일상의 그림들이 벌써부터 설레는 희망으로 행복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매듭을 스스로의 지혜로 시원하게 풀어내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당당히 귀환한 착한 며느리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맑은 봄밤의 아름다운 정취 속에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으며 아주 고요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바깥의 맑은 시냇물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 소리가 마치 평화로운 자장가가 되어 이 깊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밤을 더욱 아늑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으니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무섭고 추웠던 시련을 이겨낸 맑고 굳센 연희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걱정거리들도 오늘 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끝으로 밤바람에 훌훌 모두 씻겨 날아가 버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거친 세상의 바람을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으니 다정하게 덮어주는 이불의 따뜻한 온기를 온전히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의 세계로 부드럽게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연희는 깊은 잠 속에서도 곁에 있는 가족들의 다정한 숨결을 느끼며 아주 편안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꿈결처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 맑고 따뜻한 봄바람이 다시 불어오니